옛날 한양 뒷골목에 유언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는 벼슬의 뜻을 두지 않고 동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지요. 그의 곁에는 무설이라는 종이 있었는데 둘 사이에는 주인과 종이라는 신분을 넘나드는 깊은 정이 흘러가고 있었답니다. 무설은 16살 때부터 유언의 곁에 있었습니다. 당시 유언은 22의 젊은 선비였는데 몰락한 양반가에서 종으로 팔려나온 무설을 거두어 준 것이지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시간이 흘러가며 둘은 주인과 종이라기보다는 형제나 벗 같은 사이가 되었답니다. 새벽녘이면 무설이 먼저 일어나 뜰을 쓸고 유언은 책상머리에 앉아 붓을 들곤 했지요. 말없이도 서로의 리듬을 아는 사이였답니다. 무설은 유언이 좋아하는 차를 언제나 적당한 온도로 우려내 주었고 유언은 무설이 그를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을 알고 틈틈이 가르쳐 주었지요. 어느 날 아침 유언이 말했습니다. 무설아, 오늘은 서당에 들어가기 전 시장에서 묵은지 좀 사오너라. 그리고 붓도 몇 자루 더 사와야겠다. 아이들이 많이 늘었구나. 알겠습니다, 나리. 그런데 요즘 시장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무설의 표정이 어딘가 굳어 있었지요. 요즘 들어 관가에서는 불온한 사상을 단속한다며 서생들과 선비들을 사찰하고 체포하는 일이 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왕실의 몰락 이후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아가는 과정에서 옛것을 그리워하거나 현 정권의 비판적인 글을 쓰는 선비들은 모두 위험한 인물로 분류되고 있었답니다. 유언이 예전에 왕족의 몰락을 애도하며 쓴 시가 어디론가 유출되어 문제가 되려 한다는 소문도 돌고 있었지요. 그 시는 직접적인 비판을 담은 것이 아니라 단지 세상의 무상함과 몰락한 이들에 대한 연민을 노래한 것이었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런 것조차 불온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답니다. 무설은 유언의 책더미에서 사라진 종이 뭉치를 기억해내며 의심을 품기 시작했지요. 며칠 전 밤에 누군가 담을 넘어온 기척이 있었는데 아침에 확인해 보니 유언의 서재에서 몇 장의 종이가 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차마 물어보지는 못했답니다. 나리, 혹시 며칠 전 밤에 무슨 일이냐?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언은 무설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안쓰러웠지만 자신도 모르게 불안감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장으로 심부름을 가던 무설에게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북적거리는 시장 한복판에서 도포를 입은 양반을 스치며 지나가다가 그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포졸에게 매질을 당하게 된 것이지요. 이놈의 종놈이 감히 양반님을 건드려 요즘 종들이 주제를 모르고 설친다더니 이게 바로 그런 것이로구나. 포졸의 몽둥이가 무설의 등과 어깨를 가격했습니다. 무설은 고개를 숙이고 참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답니다. 그 양반은 사실 무설이 건드린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었거든요. 주변 상인들도 그를 돕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요즘 종들이 사람처럼 구는 게 문제야. 주인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라며 핀잔을 주었지요. 심지어 평소 무설과 친하게 지내던 쌀집 아저씨조차 모른 척하며 고개를 돌렸답니다.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미안하다, 무설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너도 알잖니. 나도 장사가 있어서. 무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정말로 변했구나.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조차 위험한 일이 되어버린 세상이 되었구나. 유언은 상처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무설을 보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시장에서 양반님을 건드렸다고 하여. 건드렸다고? 너가 그럴 리가 없잖니. 분명 누명을 씌운 것이로다. 하지만 무설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 또한 종의 일입니다. 나리.
화내지 마세요. 그러나 무설의 시선이 한참 동안 유언의 얼굴을 살피며 머물렀답니다. 그에게는 말하지 않은 꾹 눌러 담은 무엇인가가 있었지요. 무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유언의 주변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유언이 무설의 상처를 씻겨주며 말했습니다. 무설아, 나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것 같아 미안하다.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저는 나리 곁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이 심상치 않구나. 혹시 우리가 다른 곳으로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나리가 어디를 가시든 저는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리는 이곳이 좋으시잖아요. 아이들도 나리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날 밤늦게 서당 문틈으로 익명의 편지가 끼워졌습니다. 남에게 학문을 가르치다 너는 법을 어기게 될 것이다. 벼슬은 명예가 아닌 족쇄가 된다. 조심하라. 이것이 마지막 경고다. 유언은 처음엔 웃어 넘겼습니다. 누군가 장난을 치는 것 같구나. 내가 무슨 큰일을 저질렀다고 이런 편지를 보내나. 하지만 무설이 편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글씨 전에 본 적 있습니다. 포도청 관리의 문건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종이도 관아에서 쓰는 것 같습니다. 무설의 말에 유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설은 어릴 때부터 총명하여 여러 사람의 글씨체를 기억하는 재주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는 말이냐? 그런 것 같습니다. 나리. 그 경고장을 본 무설은 유언에게 도망을 제안했답니다. 나리, 이곳을 떠나시지요. 산으로 들어가 새 삶을 살지요. 어차피 선비는 굶고 종은 맞는 세상입니다. 차라리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산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하고 살겠느냐? 나리는 글을 잘 쓰시니 마을 사람들의 편지를 대신 써주실 수도 있고, 저는 사냥이나 농사일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누구도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언은 단호히 거절했지요. 무설아, 고맙지만 그렇게 살면 나를 잃는다. 나는 글을 쓰고 가르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여기서 내 길을 가겠다. 하지만 나리, 걱정하지 마라.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겠느냐.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시나 글을 쓰는 것이 죄가 될 리는 없을 것이다. 무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은 걱정에 잠겼답니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유엄마는 여전히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무설은 혼자 마당에서 흙을 파고 얕은 상자를 묻었답니다. 상자 안에는 짧은 유언과 한 벌의 옷, 종문서 한 장이 담겨 있었지요. 유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죽거든 유언하리를 원망하지 말라. 나는 내 뜻으로 이 길을 선택했다. 나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는 이미 어떤 결심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젠가는 유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나서야 할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답니다. 며칠 후 유언이 평소처럼 아이들에게 시와 윤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관찰사의 마부 아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2살 정도 되어 보이는 그 아이는 평소 서당에 다니지 않던 아이였지요. 오늘은 처음 보는구나. 이름이 무엇이냐? 돌쇠라고 합니다, 선생님. 좋다. 오늘은 논어를 배워보자꾸나. 학이 시습질 불여결호라는 말이 있는데 수업이 끝난 후 그 아이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버지가 말했어요. 선비는 글로 죄를 짓는다고요. 그래서 요즘 많은 선생님들이 잡혀간다고 했어요. 그런 말을 했다고? 네. 그리고 선생님 같은 분은 조심하셔야 한다고도 했어요. 유언은 아이의 말에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아이는 순진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분명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무설은 서당 문 앞에 박힌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관심인물 유언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무설은 크게 놀라 그 종이를 떼어내고 유언에게 보여주었답니다. 나리, 이제 정말 위험합니다. 관아에서 나리를 주목하고 있어요. 관심인물이라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다고. 나리, 이제라도 피하시지요. 저 혼자 남아서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안 된다. 나는 도망가지 않겠다. 떳떳하게 살아왔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다음 날 유언이 시장 한복판에서 포졸이 어린 소녀를 매질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그 소녀는 부모를 따라 시장에 나왔다가 실수로 양반의 옷에 진흙을 묻혔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있었지요. 그만두시오.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러시오. 유언이 망설이다가 끝내 끼어들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었거든요. 포졸은 유언을 밀쳐내며 시비를 걸었답니다. 감히 백정의 딸 편을 들어? 신분도 모르는 것이 나서는군. 내가 바로 그 불온한 선비로구나. 불온한 선비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모르는 척하지 마라. 너에 대한 소문은 이미 다 알고 있다. 왕실을 그리워하고 현 정권을 비판하는 글을 쓴다고 하지 않더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는 단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칠 뿐입니다. 변명하지 마라. 이미 증거도 있다. 포졸이 품에서 종이 몇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유언이 쓴 시였는데 왕족의 몰락을 애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요. 이것이 내가 쓴 것 아니냐? 유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 자신이 쓴 것이었지만 어떻게 그들의 손에 들어갔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결국 유언은 체포되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포승줄에 묶인 채 마차에 실려갔습니다. 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구경하러 나왔고 그 중에는 유언의 제자들도 있었답니다.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지요. 선생님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조용히 해. 너희까지 잡혀가고 싶냐? 어른들이 아이들을 말렸지만 아이들의 울음은 쉽게 그치지 않았답니다. 마차가 굴러가려는 그 순간 무설이 나타나 그 앞을 가로막았지요. 칼도 들지 않고 외침도 없이 그저 서 있는 무설을 보고 포졸들은 미친 종이라며 달려들었답니다. 무설, 물러서라.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 유언이 마차 안에서 외쳤지만 무설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나리를 어디로 데려가는 것입니까? 종놈이 감히 주인의 죄에 연루되고 싶지 않으면 썩 물러서라. 나리는 죄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포졸의 곤봉이 무설의 어깨를 가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고 유언을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에는 오랜 세월의 맹세와 같은 단단함이 있었답니다. 무설아. 유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그의 싸움이다. 나만의 길이 아니었구나. 그도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왔구나. 나리, 저는 끝까지 나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디를 가시든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너까지 위험해지면, 나리가 위험하면 저도 위험한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탄 사람들 아닙니까? 결국 무설도 함께 잡혀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마차에 실려 포도청으로 향했지요. 유언은 관아로 끌려간 뒤 토도청의 국문을 받았습니다. 혐의는 백성을 선동하고 관원을 모욕한 죄였지요. 신문관은 한도익이라는 탐관오리였는데 그는 유명한 악독한 인물이었답니다. 유언이라고 했나? 너희 죄목을 읽어주겠다. 첫째, 왕실을 그리워하는 반역적 시를 써서 민심을 혼란시켰다. 둘째, 아이들에게 옛 왕조의 미덕을 가르쳐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을 조장했다. 셋째, 관원에 대항하여 백성을 선동했다. 이 정도면 목이 날아가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포졸들은 고문과 회유를 반복하며 자백을 요구했지만 유언은 끝까지 입을 다물었답니다. 나는 반역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아이들에게 올바른 글을 가르쳤을 뿐입니다. 올바른 글이라고 현 왕조를 비판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현 왕조를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무상한 세상의 이치를 노래했을 뿐입니다. 한도익이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종 하나가 마차를 맞고 선 걸로 너희 교활함이 증명된다. 평소에 어떻게 가르쳤으면 종이 그런 짓을 하겠느냐? 무설은 제 뜻과 상관없이 행동한 것입니다. 그를 벌하지 마십시오. 너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 내 종놈도 곧 신문을 받을 것이다. 한편 무설은 별도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포도청 밖에서 날마다 유언의 안부를 걱정하며 탈출할 방법을 모색했지요. 다른 죄수들을 통해 정보를 모으고 가끔 찾아오는 관리들의 말을 엿들었답니다. 그때 한도익의 신복이 무설을 찾아왔습니다. 야, 종놈아. 너에게 좋은 제안이 하나 있다. 무슨 제안입니까? 입 다물고 떠나라. 그러면 너도 내 주인도 살 수 있다. 하지만 계속 고집을 부리면 둘 다 죽는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척하지 마라. 내 주인이 지닌 중요한 문서 말이다. 그것만 내놓으면 모든 일이 조용히 정리될 것이다. 무설은 그때서야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단순히 유언의 시 때문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문서 때문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어떤 문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년 전 내 주인이 어떤 몰락한 양반가의 부탁으로 문서를 보관한 적이 있을 것이다. 바로 그것이다. 무설은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3년 전 가을, 정말로 어떤 늙은 양반이 찾아와 유언에게 문서 보관을 부탁했던 일이 있었지요. 유언은 그 양반이 불쌍해 보여 선뜻 들어주었는데 얼마 후 그 양반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 문서들은 그대로 유언의 서재에 남게 되었답니다. 그 문서에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한도익 대감이 왕족 몰락 후 국유지를 사적으로 매입하고 서류를 조작한 기록이 담겨 있다. 만약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면 신복의 말에 무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제야 왜 한도익이 이렇게 유언을 괴롭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나리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계실 겁니다. 알든 모르든 상관없다. 어차피 그 문서가 있는 한 너희는 위험하다. 무설은 곰곰 생각했습니다. 그 문서를 찾아서 한도익에게 넘겨주면 유언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한도익의 죄가 숨겨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었지요. 그날 밤 무설은 감시를 피해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간수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성공할 수 있었답니다. 그는 곧장 유언의 집으로 향했지요. 집에 도착한 무설은 서재를 뒤져 그 문서들을 찾아냈습니다. 정말로 한도익의 불법 거래 기록이 자세히 적혀 있었지요. 하지만 무설은 그 문서를 한도익에게 넘겨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그것을 증거로 사용해 유언의 무죄를 입증하기로 한 것이지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무설은 옛 연인이었던 초연을 은밀히 만나기로 했답니다. 초연은 지금 한도익의 첩이 되어 있었지요. 초연과의 만남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도익의 저택은 삼엄하게 경비되고 있었거든요. 무설은 며칠 동안 저택 주변을 관찰한 끝에 초연이 매일 저녁 뒷정원을 거니는 시간을 파악할 수 있었답니다. 초연아. 어느 달밤 무설이 담장 너머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누구야? 설마. 무설이? 그래, 나다. 어떻게 여기까지. 위험해. 빨리 가. 잠깐만. 할 말이 있다. 초연은 주위를 살핀 후 담장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주 보았지요. 내가 말하면 모두 끝나. 하지만 넌 나를 버리고 떠났잖아. 초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3년 전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무설이 종이라는 신분 때문에 결혼할 수 없었거든요. 결국 초연은 다른 곳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한도익의 눈에 들어 첩이 된 것이었답니다. 초연아, 미안하다. 그때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야. 나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었어. 하지만 지금 나리가 위험해. 내 도움이 필요하다. 초연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으로는 무설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섣불리 나설 수 없었거든요. 어떤 도움을 원하는데? 한도익의 비리를 증언해달라. 그러면 나리를 구할 수 있어. 그건 나에게 죽으라는 말과 같아. 한도익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너도 알잖아. 알고 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초연은 무설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단 한 번의 기회만 주기로 했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생각해 볼게. 하지만 약속은 못해. 고맙다, 초연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이 일이 끝나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야. 무설은 가슴이 아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그 후 며칠 동안 무설은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도익의 관저에 몰래 숨어 들어가는 것은 너무 위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지요. 어느 날 밤, 무설은 용기를 내어 한도익의 관저에 잠입했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진 캄캄한 밤이었지요. 담장을 넘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습니다. 높은 담장 위에는 날카로운 쇠못들이 박혀 있었고 경비견들이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무설은 한참을 기다린 끝에 경비가 교대하는 틈을 노려 담장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착지 않은 순간 발목을 삐끗했지요. 아! 작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지만 다행히 들키지는 않았습니다. 무설은 절뚝거리며 서재 쪽으로 조심스럽게 이동했답니다. 서재 창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아직 깨어있는 것이었지요. 무설은 한참을 기다렸지만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새벽이 되겠다. 결국 무설은 위험을 무릅쓰고 창문 틈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다행히 서재에는 아무도 없었고 촛불만 켜져 있을 뿐이었지요. 창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간 무설은 서류들이 가득한 책상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문서들 중에서 한도익의 비리를 증명할 만한 것을 찾는 것은 바늘 찾기나 다름없었답니다. 한참을 뒤진 끝에 무설은 비밀 서랍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조작된 거래 문서들과 뇌물 거래 내역이 자세히 적힌 장부가 들어있었지요. 이것이다. 무설이 문서들을 품에 넣으려는 순간 갑자기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서재로 오고 있는 것이었지요. 큰일이다. 무설은 급히 창문 쪽으로 향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포졸 2명이 들어왔거든요. 누구냐? 도둑이다. 무설은 문서를 품에 안고 창문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착지 않은 순간 이미 다친 발목이 더욱 아파왔지요. 잡아라. 놓치면 안 된다. 포졸들이 횃불을 들고 뒤쫓아왔습니다. 무설은 절뚝거리며 필사적으로 도망쳤지요. 관저 전체가 소란스러워졌고 경비병들까지 합류해 사방에서 포위에 들어왔답니다. 이쪽이다. 저쪽 담장을 막아라. 무설은 여러 번 포위당할 뻔했지만 어릴 때부터 익힌 민첩함으로 간신히 빠져나갔습니다. 담을 넘고 지붕을 뛰어다니며 도망치는 과정에서 어깨와 다리에 부상을 입었지만 끝내 문서를 지닌 채 탈출할 수 있었답니다. 후. 무설은 안전한 곳에 도착해서야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중요한 증거를 손에 넣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지요.
이제 나리를 구할 수 있겠다. 무설은 이 문서를 안전한 곳에 숨겨두고 유언의 제자들과 마을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는 한도익에 맞설 수 없었거든요. 유언의 제자 중에 동천이라는 영리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무설을 불신했지요. 무설아, 왜 내가 앞장서나? 주인에 대한 죄책감 때문인가? 아닙니다. 나리는 정말로 무죄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한도익의 음모예요. 증거가 있나? 무설이 숨겨둔 문서를 보여주자 동천의 표정이 크게 변했습니다. 이게 정말이라면 정말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증언해야 합니다. 동천은 무설의 자료와 행동에 점차 마음을 열고 관아내에서 은밀한 조력자 역할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관리들 중에 양심적인 사람들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지요. 무설아, 내가 아는 관리 중에 한 명이 있다. 그는 한도익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에게 이 일을 알려보자. 고맙습니다. 동천 도령. 한편 감옥에 있던 유언은 점점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고문은 계속되었고 한도익은 교묘하게 거짓 증언들을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유언아, 아직도 버티겠다는 거냐? 내 종놈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아느냐? 무설이 도망갔다고요? 그래, 너를 버리고 혼자 살기 위해 도망갔다. 종놈이 원래 그런 것이지. 유언은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설이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거짓말입니다. 무설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도 모르겠나? 내가 위험해지자 혼자 살기를 찾아 떠난 것이다. 종들은 원래 충성심이라는 게 없다. 한도익의 말에 유언의 마음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정말로 무설이 자신을 배신한 것일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있었지요. 그런데 며칠 후 유언은 더욱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유언아, 내 종놈이 우리와 거래를 했다. 너를 팔아넘기고 자신은 자유를 얻기로 말이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증거가 있다. 내 종놈이 직접 쓴 편지가 있다. 한도익이 보여준 편지에는 정말로 무설의 글씨로 나리를 구하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글은 교묘하게 조작된 것이었지요. 이것 봐라. 내 종놈이 너를 팔아넘기겠다고 직접 쓴 편지다. 그런데 유언이 감옥에서 겪는 고통은 단순한 몸의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한도익은 교묘한 심리전으로 유언을 괴롭혔거든요. 유언아, 오늘은 내 제자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려주마. 한도익이 가져온 것은 동천과 다른 제자들이 잡혀가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내 때문에 아이들이 고생하고 있다. 내가 빨리 자백하면 아이들은 풀려날 것이다. 제자들은 무죄입니다. 아이들을 풀어주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모든 죄를 인정해라. 하지만 그 그림은 거짓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동천이 무설을 도와 증거를 모으고 있었거든요. 한도익이 유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조작한 것이었지요. 며칠 후에는 더욱 잔혹한 거짓 정보가 전해졌습니다. 유언아, 안타까운 소식이 있다. 무슨 소식입니까? 내 종놈 무설이 도망치다가 포졸들에게 잡혀 죽었다더라.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다. 한도익이 보여준 것은 무설의 옷이라고 주장하는 피 묻은 헝겊 조각이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거짓이었지만 유언은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지요. 무설아. 유언은 그날 밤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설이 자신 때문에 죽었다는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거든요. 모든 것이 내 탓이다. 내가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면. 다음 날 한도익이 다시 나타났을 때 유언은 완전히 절망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이제 깨달았느냐? 내 고집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죽었다. 제발, 그만해 주십시오. 모든 죄를 인정하면 더 이상의 희생은 없을 것이다. 유언은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무설이 살아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지요. 하지만 무설은 그런 사실도 모른 채 유언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었습니다. 동천과 함께 더 많은 증거를 모으고 증인들을 설득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요. 동천 도령, 재판이 언제입니까? 모레라고 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초연이 정말 도와줄까요? 글쎄요. 그분의 마음을 알기 어렵네요. 무설은 불안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유언을 구하는 것이 자신의 유일한 목표였거든요. 재판일이 다가오자 유언은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무설에 대한 배신감과 절망감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지요. 이제 그만 모든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현명한 판단이다. 그러면 내 목숨은 살려주겠다. 하지만 바로 그때 재판장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무설이 숨겨두었던 문서를 들고 재판장에 난입한 것이지요. 이것이 진실입니다. 한도익의 비리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사람들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무설이 나타난 것을 본 유언은 깜짝 놀랐지요. 무설아, 내가 왜 여기에? 저는 나리를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리를 구하기 위해 증거를 모았습니다. 무설이 공개한 문서에는 한도익이 왕족 몰락 후 국유지를 사적으로 매입하고 서류를 조작한 정황이 자세히 담겨 있었답니다. 또한 여러 관리들과의 뇌물 거래 내역도 포함되어 있었지요. 이것은 조작된 것이다. 믿지 마라. 한도익이 발악했지만 문서의 진위는 명백했습니다. 관중들은 크게 술렁였고 관아는 급히 조사단을 보내겠다고 발표했지요. 하지만 이 문서 하나만으로는 유언의 무죄를 완전히 입증하기 어려웠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한 상황이었지요. 무설아, 고맙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날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증인이 있습니다. 무설은 간절한 눈빛으로 재판장 한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초연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초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무설의 마음은 점점 절망에 빠져갔지요. 초연, 제발. 그때 한도익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믿던 여자가 너를 배신했구나. 그 여자는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무설은 크게 절망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수하며 유언 대신 옥에 갇히기를 자청했지요. 저를 대신 벌해 주십시오. 나리는 무죄입니다. 무설아, 안 된다. 당신이 옥에 갇히면 세상은 그저 또 하나의 선비가 사라졌다고만 하겠지요. 저는 종입니다. 사라져도 기억되지 않을 겁니다. 유언은 무설의 선택에 분노하며 외쳤습니다. 왜 내 곁에 선다는 말이 날 속이고 날 대신 감옥에 간다는 거였지. 나는 내가 나를 배신했다고 생각했다. 나리, 저를 의심하셨나요? 한도익이 내가 나를 팔아넘겼다고 했다. 내가 쓴 편지까지 보여주더라. 무설은 그제야 한도익의 음모를 깨달았습니다. 감정이 폭발했지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두 사람 사이에 쌓여갔지요. 나리, 저는 결코 이제 됐다. 나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 알겠다. 미안했다. 유언은 처음으로 무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의 오해는 쉽게 풀리지 않았답니다. 그날 밤 무설은 옥에 갇혔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벽에 글을 새겼지요. 이 사람을 위해 내가 있었다면 그가 날 기억하지 못해도 나는 괜찮다. 나는 종이지만 마음만은 자유롭다. 옥졸 중 한 명이 무설의 정성에 감동하여
이 글귀를 유언에게 전달했습니다. 유언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뉘우쳤지요. 내가 무서를 의심했구나. 그는 나를 위해 목숨까지 걸었는데. 며칠 후 유언은 관찰사로부터 벼슬길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번 일은 사원부까지 올라갔다. 내가 관직에 오르면 무설도 살릴 수 있고 한도익도 처벌할 수 있다. 정말입니까? 그렇다. 조정에서는 내 같은 선비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유언은 깊이 생각한 끝에 벼슬을 거절했습니다. 감사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왜? 저는 벼슬을 위해 학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설은 저희 벗입니다. 벗을 위해 벼슬을 받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대신 유언은 직접 사람을 모아 한도익의 죄를 알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무설의 손을 잡기 위해 자신이 지닌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했답니다. 유언이 주재하는 민간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진짜 증거가 나오길 기대했지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유언이 한도익의 비리 문서를 공개하며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지요. 이런 일이 한도익이 정말로 그런 일을 저질렀단 말인가? 하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상황이었지요.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초연이 나타난 것입니다. 얼굴에 비단 가리개를 두른 채 한 무더기의 서류를 들고 말이지요. 저에게도 할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초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지요. 저는 한도익의 첩입니다. 그동안 그의 비밀을 알고 있었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초연이 꺼낸 것은 한도익의 비밀 회계장부였습니다. 거기에는 더욱 상세한 부정부패의 증거들이 담겨 있었지요. 이것은 그분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제가 살아있는 이유를 증명하고 싶어서입니다. 저도 이 세상의 부정과 불의에 맞서고 싶습니다. 초연의 용기 있는 증언에 사람들은 크게 감동했습니다. 무설도 놀란 표정으로 초연을 바라보았지요. 초연, 무설아, 미안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옳은 일을 하고 싶어. 초연의 결정적인 증언으로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한도익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되었지요. 이것은 조작이다. 모든 것이 거짓이다. 하지만 아무도 한도익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거든요. 한도익을 체포하라. 한도익은 체포되며 광기 어린 외침을 남겼습니다. 그 종자들 하나 살자고 나라를 어지럽혔다. 신분도 모르는 것들이. 하지만 그의 몰락은 이미 정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아 내에 숨어있던 한도익의 암살자들이 움직인 것이지요. 그들은 초연과 유언을 죽여 증거를 없애려 했답니다. 위험해. 무설은 갓 풀려나온 몸으로 칼을 든 자객을 막아섰습니다. 자객의 칼이 무설의 가슴을 찔렀지만 그는 끝까지 유언을 지켜냈지요. 무설아.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무설을 보고 유언은 크게 절규했습니다. 날이 이제야 당신 곁에 제대로 섰습니다. 무설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설아, 왜 이런 짓을. 너까지 다치면 안 되는데. 유언은 무설을 품에 안고 말했지요. 너는 내 곁에 있었고 나는 그것을 몰랐구나. 늦어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리. 저는 행복했습니다. 무설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행히 상처가 깊지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답니다. 무설은 자객의 칼에 심한 부상을 입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한 달 가까운 요양 끝에 의식을 회복했지요. 유언은 그 모든 시간을 무설의 곁에서 지켰답니다. 무설아, 깨어났구나. 나리, 저는 왜 여기에? 내가 나를 구해줬다. 자객의 칼을 막다가 다친 거야.
무설은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나리가 무사하시니 이제 우리 둘의 땅을 찾으러 가자. 한편 한도익의 몰락 이후 관아에서는 유언에게 다시 벼슬을 제안했습니다. 유언, 그대 같은 선비가 조정에 나서야 세상이 바로잡힌다. 이번 일로 그대의 능력과 인품이 널리 알려졌다. 하지만 유언은 단호히 거절했답니다. 감사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왜? 이제는 아무도 그대를 막을 수 없는데. 저는 제 벗을 위해 글을 썼고 그 글을 세상이 죄라 했습니다. 그런 세상에 다시는 제 글을 두고 싶지 않습니다. 유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무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지요. 재판이 끝난 후에도 긴장은 계속되었습니다. 한도익의 잔당들이 여전히 곳곳에 숨어 있었거든요. 유언과 무설은 한동안 신변의 위험을 감수해야 했답니다. 어느 날 밤, 유언이 무설을 돌보고 있는데 창문 밖에서 수상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구냐? 하지만 대답은 없었고 그림자는 곧 사라져 버렸지요. 다음 날 아침에는 문 앞에 협박 편지가 놓여 있었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조심해라. 무설이 부상에서 회복되어 가는 동안 마을 사람들이 번갈아 가며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한 달여가 지나서야 한도익의 잔당들이 모두 잡히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지요. 이제 정말 안전해졌습니다. 동천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동천아. 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아닙니다, 선생님. 저야말로 선생님께 많이 배웠습니다. 무설도 서서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비록 왼쪽 어깨에 영구적인 상처가 남았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었지요. 날이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겠네요. 그래, 우리 둘만의 자유로운 삶을. 그들이 남도로 떠나기 전 마을 사람들이 작은 환송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잠깐만 떠나는 거야. 언제고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다. 약속해 주세요. 약속한다. 초연도 그들의 떠남을 지켜보러 왔습니다. 그녀는 한도익 사후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거든요. 무설아, 행복하게 살아. 초연아, 너도. 그리고 고마웠다.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거야. 좋은 기억으로 남겨두자. 두 사람은 과거의 사랑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기로 했답니다. 마차에 짐을 싣고 떠나는 날, 많은 사람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선생님들, 건강하세요. 잊지 말아요. 우리도 잊지 않겠습니다. 유언과 무설이 손을 흔들며 답했습니다. 마차가 멀어져 가면서 한양의 모든 기억들이 뒤로 사라져 갔지요. 날이 후회는 없으신가요? 전혀 없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삶이 시작되는 것 같다. 저도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제 의지로 선택한 길이니까요. 길고 험난했던 여행 끝에 그들은 남도 끝자락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곳이었지요. 함께 작은 서당을 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서당산의 둘이라 부르며 신분이나 과거를 묻지 않았답니다. 그들에게는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만 중요했거든요. 선생님들, 우리 아이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도 글을 배우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병든 이를 돌보며 두 사람은 조용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무설은 여전히 과묵했고 유언은 여전히 글을 썼지요. 하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마음껏 쓸 수 있었답니다. 하루 3번 밥을 지어 함께 먹고 비 오는 날엔 함께 지붕을 고쳤습니다. 함께 밭을 일구고 함께 아이들을 가르쳤지요. 어느 날 유언이 무설의 등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설아, 종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 살아줘서 고맙다.
나리도 선생님이 아니라 벗이 되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들 사이에는 주인과 종이라는 벽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답니다. 인근 마을에는 두 남자가 산골에 살며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따뜻한 삶을 산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이야기했지요. 왜 종이 마차를 막았대요? 어느 날 아이가 물었습니다. 어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주인을 막은 게 아니야. 같이 살기로 마음먹은 사람을 지키려 한 거야. 그게 진짜 사랑이고 우정이란다. 아, 그럼 신부는 중요하지 않은 거네요? 그렇지. 마음이 중요한 거야. 어느 겨울, 눈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무설이 뜰을 쓸고 있을 때 유언이 말했지요. 무설아, 내 이름이 눈이 없다는 뜻이라 했지. 무설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님이 눈이 안 오던 날 태어났다고 지어주신 이름이지요. 유언이 조용히 말했답니다. 내게는 내가 첫눈 같은 사람이었단다. 없던 걸 처음 보여준 사람. 진정한 사람됨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사람. 무설은 아무 말 없이 웃고 쓸던 빗자루를 멈추었지요.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답니다. 날이 이제 정말 자유롭네요. 그래, 우리는 자유롭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이 묻힌 작은 무덤에는 이름도 직책도 새겨져 있지 않았답니다. 다만 묘 앞에는 마을 사람들이 세워놓은 작은 나무패가 하나 있었지요. 그 위에는 손글씨로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함께였기에 우리는 자유였다. 그리하여 바람들 날 없던 한양 뒷골목의 이야기는 남녀 끝자락에서 조용히 마무리되었답니다. 신분을 넘어선 두 사람의 우정과 사랑이 어떻게 세상의 편견과 억압을 이겨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지요. 진정한 자유란 신분이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예시이야기랍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따뜻한 이야기이기도 하지요.